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성수전시장의 권정호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신차인 X2 차량입니다. 차종은 X2 xDrive 20i M 스포츠 모델이고 차량 가격은 6,830만원입니다. X2는 컴팩트 세그먼트 최초의 SAC, 즉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모델이고 드디어 2세대로 환골 탈퇴하였습니다. 더 커진 사이즈, 확실해진 쿠페 실루엣, 다이나믹한 캐릭터 라인으로 마치 처음 딱 봤을 때는 X6를 보는 것 같은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정말 완성형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iDrive 9까지 적용되어서 최신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선 앞부분에서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BMW 최신의 디자인 컨셉이 적용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블루 악센트로 멋을 냈고 키드니 그릴도 X6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어 마치 슈퍼맨 엠블럼과 같은 X2만의 새로운 디자인 패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위한 센서와 그릴이 일체화되는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특히 센서의 디자인 디테일이 제가 본 레이더 센서 중에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모델에 하나여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릴 하단부에는 퓨어 M 시리즈에서나 볼 수 있는 과격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덕분에 컴팩트 세그먼트다 보니 잘못하면 차량이 마냥 귀엽게 보일 수만 있지만 그릴 하단부의 디자인으로 더욱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 에이프런에 통합된 사이드 에어 인테이크도 차량을 더욱 스포티하게 보여지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휠은 19인치 더블 스포크 M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19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엔더의 M 스포츠 배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사이드 미러에 장착이 되어 있고 디자인도 3개의 핀으로 세세한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도어도 당연히 BMW 최신의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1세대보다 확실히 쿠페형 디자인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1세대 모델로 실루엣 자체는 좀 날렵한 느낌이었는데 쿠페형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X2는 누가 봐도 딱 봐도 쿠페형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균형있고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C필러도 굉장히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복합 연기는 7단 듀얼 클러치와 어우러져 10.8을 나타내줍니다. xDrive 적용과 커진 사이즈 대비해서는 굉장히 준수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어휠과 타이어도 프론트와 동일한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 서스펜션은 모드에 따른 승차감 조절이 가능한 어댑티브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뒤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리어라이트도 얇고 길게 디자인되어 더욱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C필러 라인은 다시 봐도 참 예쁩니다. 깔끔하게 떨어지고 끝에는 리어 스포일러로 마무리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카메라 워셔가 일체화된 제가 봤을 땐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리어 라이트의 경우 헤드라이트와 동일한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 BMW에서 처음 보는 형태의 디자인이라 확실히 신형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좌측에는 차종 엠블럼이 장착되어 있고 리어 에이프런에 통합된 디퓨저도 퓨어 M 스포츠에서나 볼 수 있는 과감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면부도 그렇고 후면부도 그렇고 정말 X6M이나 정말 이런 퓨어 M에서나 볼 수 있는 과격한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리어 라이트는 다시 봐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20i를 나타내는 엠블럼도 붙어 있습니다. 트렁크 조작 버튼은 1세대와 동일하게 엠블럼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의 경우 골프백은 가로로도 적재가 가능합니다. 2열 가운데를 펴지 않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개까지는 무난하게 적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프백 3개까지는 아마 가운데를 접으면은 적재가 될 것 같은데 4개까지는 한번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서 댓글에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신규 컬러인 아틀라스 그레이, 스모크 화이트 바이 컬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도어 트림도 전부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줍니다.
이 신규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화사한 인테리어 컬러는 좀 관리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번 컬러는 관리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간자 가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비건 가죽임에도 만져지는 촉감은 마치 나파와 동일하고 나파 가죽 대비 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도 좋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점이 없고 장점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열 센터 부분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드라이브다 보니까 2열 센터 중간에는 살짝 턱이 있습니다. 2열 레그룸도 컴팩트 사이즈답지 않게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70인 제가 앞자리를 그냥 기본인 위치로 뒀을 때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프론트 도어 트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위터 스피커 부분은 스틸 재질로 되어 있고 1열 시트도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의 스포츠 시트지만 바이컬러로 적용되다 보니 완전히 새로운 시트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라던가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어둡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뒷자리에서 얘기했던 좀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땐 컴팩트 사이즈에서는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센터도 플로팅 암레스트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여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모던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충전 포트 주위에도 앰비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핸드폰 충전하시는 부분 주위로 앰비언트 컬러에 맞게끔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 마감은 컴팩트 세그먼트에서 볼 수 없는 퀄리티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죽과 알루미늄을 아끼지 않고 대부분의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5 시리즈보다도 더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새로 적용된 이 대시보드의 소재는 좀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드라이브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9 버전이 적용이 되면서 조작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티맵의 데이터를 받아 쓰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티맵 그 자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안내 음성도 티맵의 안내 음성 그대로 가져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지를 검색하실 때도 그냥 내가 기존에 쓰던 핸드폰의 티맵처럼 검색하셔서 이렇게 목적지를 눌러주시면은 주차장이 몇 번 주차장인지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티맵 추천하러 할지 아니면 최소 시간으로 할지 이런 부분도 거의 디자인만 조금 다르고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맵 안내 음성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교통 정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때그때 라이브로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맵 디자인도 기존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존 지도의 화려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시인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티맵은 시인성이 좋아 길을 잘못 보거나 하는 상황이 아마 예전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티맵 자체가 순정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계기판에 지도가 연동되는 경우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표시라던가 충전 안내라던가 활용성이 기존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공조기 조작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조작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메뉴 상단에는 최근 사용 내역이 추가되어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로 간편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쓰는 기능들을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최근에 사용했던 메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 오픈소스 관련된 항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적용으로 BMW 뿐만 아니라 제3자 앱이 다운로드 가능해져서 더욱더 사용자 평이성에 초점을 맞춘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봐도 잘 모르겠지만 저런 게 있다라고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기존과 거의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심플해졌습니다. 기존보다 디자인적으로 화려하거나 하진 않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변경되어 운전하면서 조작하기에도 보다 편리하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프리미엄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을 더욱 즐겁게 하고 단거리 주행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팀앱으로 이제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반응 속도 자체는 아이드라이브 8이나 8.5 버전보다는 정말 살짝 지연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뭔가 이렇게 부드러워진 느낌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메뉴들은 어차피 조작하실 때 이런 반응성이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런 날씨 정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간편하고 심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이 내비게이션 맵을 조작할 때 반응성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터치감의 반응성이라던가 이런 조작감이 지도를 이렇게 조작하실 때 영향이 가장 큰데, 지금처럼 사용하실 때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틸트 기능이라던가 줌 이런 기능도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여태까지 봤던 BMW 중에서 아마 순정 내비게이션만큼은 이번 아이드라이브 9 버전이 최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BMW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신차인 X2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해봤습니다. 마치 X6를 연상케 하는 존재감,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확실히 프리미엄이 느껴지는 인테리어 등 BMW에서 가장 최신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등 기존 1세대 대비해서 정말 황골탈퇴한 모델이 출시된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정말 제가 최근에 본 BMW 차량 중에 가장 마음에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 시트 컬러 같은 경우는 모든 BMW 차종에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베이비 X6라고 하는 X2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렸는데 어떻게 신차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